자, 마지막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사교육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필요성을 느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 사교육이나 가급적 공교육을 활용하는 부모의 태도, 아이 스스로 필요한 기회를 찾아 훌륭하게 성장할 것이라는 부모의 믿음, 아이 스스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면 된다고 믿는 부모의 용기 등등 여러 가지 기타 실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인데, 자, 학원 사용 설명서라는 걸 보면은요,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네. 근데 비교적 이 책이 그래도 학원 사교육에 대해서 중립적으로 쓰는데 내용은 별로 이렇게 충실하진 않아요. 요것만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 중에서 한번 좀 시간이 되면 같이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한 3가지 정도만 꼭, 더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3가지 정도만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 저는 이제 학원비를 여우처럼 지출한다. 여우가 뭘까? 좀 애매하더라고요. 자, 실제로요, 이제 그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중앙일보 지역판 기사에 보면 학벌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대치동 많은 곳이 없어요. 라는 기사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대치동 엄마인데요, 아이가 학원을 별로 안 다녀. 근데 공부를 잘해. 그랬더니 주변 엄마도 관심이 되게 많아요. 끊임없이 전화해서 아이 교육 잘못 시키고 있다. 그거 지적한다. 애들이 나쁜 것도 미리 해봐야 한다. PC방에도 다니게 하라고 조언한다. 자기 애들하고 같이 프로젝트에 끼워주겠다고 제의도 한다. 내가 잘못하고 있나 싶어 불안할 때마다 남편이 뭘까요? 휘두르지 말라고 중심을 잡아준다. 학원 순례하는 대치동 엄마들이 자기들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라면서. 이런 남편이 있어서 좋죠. 자, 이거는 제가 이전에 소개했던 경향신문 전면기사 미니 엄마의 모습을 통한 우리나라 교육의 실상에 보면, 인성인지 교육받는 행복한 아이로 키우겠다고 해도 6살 겨울방학이 되면 엄마들 마음은 불안해지기 시작해. 초1부터 빅3 어학원을 해서 미국 교과서를 선행학습시키고 엄마들 6학년까지 영어 끝내놓고 중학교 보내고 싶어해. 중1, 2가 되면 비로소 아이 성적으로 위치를 알게 되고 엄마가 공부시켰어야지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중요한 게 있죠. 그렇게 대학 가고 취업해도 잘 살 수 있는 보장은 없어. 근데 엄마들 최선을 다하는 거야. 왜? 이게 엄마 싸움이거든요, 지금. 엄마들끼리.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꼭 이 길을 아셔야 됩니다. 제가 어찌됐거나 여러분들과 이 만나는 자리를 계속 발전시켜가지고요,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의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생각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 적극적으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은요, 주변 엄마들의 공세에 넘어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반드시. 자, 이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시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결국은요, 우리나라는 여기까지 갔어요. 학부모 교사 능력 못 믿어. 98% 사교육시켜. 왜? 이래야지만 마음이 편하죠? 맞나요? 이게 소위 말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확증 편향이죠. 학교에서 뭘 배우는지 여기에 관심 없어요, 아이들. 학교 수업 관심 없어요, 부모들 거의. 자기가 하고 있거든, 지금?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지 마음이 편할까요? 학교는, 근데 만약에요, 정말 학교가 잘하고 있다, 이런 마음이 들면 기분이 어떨까요? 내가 되게 어리석어 보이죠? 그죠? 그래서 학교는 반드시 뭘까요? 사실과는 상관없이 지금 현재 학부 문화에서는 이게 이렇게 돼야 돼요. 교사는 능력이 없고 무책임한 곳이다. 근데 저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칼럼에서요,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가짜 교육 뉴스로 할아버지의 재력, 아빠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을 꼽는다. 저는 늦기 시작하면 곧 돈 더 든다니까, 이런 얘기들 있죠. 그런 거 다 옛날 얘기야. 이게 순서가 바뀌었네요. 여기 1등 대치동 가면 중간도 못 가. 왜 그렇게 아이한테 신경을 안 쓰는지 몰라? 나중에 아이들이 원망한다니까 등등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흔히 떠도는 얘기들일 수 있죠. 이런 얘기들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과 상관이 없어요. 다 이 가짜 뉴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실제로 제가 공부를 공부하다 해서 연구한 사례가 뭐냐면요, 이겁니다. 공부도 잘하는 아이와 공부만 잘하는 아이. 이 차이가 대체적으로 너무 뚜렷한 거예요. 얼굴 표정이 달라요. 표정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뭐냐? 이겁니다. 학교 교실 수업을 낭비하는 아이들이 있죠. 애들이 공부만 잘하는 애들이에요. 고비용 저효율이죠. 무슨 얘기일까요? 학교 수업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은요, 그 아이 삶은 처절해지고요. 앞에 제가 잠깐 중앙일보 공부개조 프로젝트 보여드렸죠. 시간표. 애들은 어려서부터 뭘까요? 학교 수업을 무시하는 게 상식이 됐어, 그냥. 학교에서 뭘 배운다고 생각하지 않아. 자,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무슨 얘기냐? 학교 수업을 철저하게 활용하는 경우와 낭비하는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사교육을 제대로 활용하려면은요, 이런 겁니다. 철저하게 학교 진도를 중심으로 해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안정적인 방법이에요. 선행학습? 이거 제가 볼 때 초등학교 때 바람직하지 않아요. 오히려 학교 진도에 맞춰서 뭘까요?
따라가면서 그거를 아이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재밌게 또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도와주는 것. 이렇게 중요한 건 질서를 딱 정확히 지켜야 된다. 진도는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학교 진도와 별개 진도 나간 사교육이 있죠. 저는 이거 용납이 잘 안 돼요. 얘들이 지금 학교 진도를 따라가면서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진도를 또 나가요?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자,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 머릿속에 씨앗을 뿌린다. 진도를 나가는 것은 새롭게 뭔가 배워야 될 거 씨를 뿌리는 거죠. 그럼 이 아이가 이거를 잘 뭘까요? 돌봐서 뿌리를 내려야 되죠. 발화가 되고 뿌리를 내려야 되죠. 잘 자라야 되죠. 이게 아이 실력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근데 이 아이가 선생님이 씨를 뿌렸는데 그걸 돌볼 생각을 하지 않고요. 밖에 나가면 뭘까? 또 씨를 뿌려. 예? 또 씨를 뿌려. 그러면 이게 토이 장기 기억이 될까요? 다 말라 죽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걸 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되게 잘 사용하고 있는 디자인 싱킹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분야에 세계적인 대가가 한국에 왔어요. 근데 인터뷰를 해본 내용 중에서 정말 적절한 게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요, 협조와 협력이 아주 다른 거라고 얘기합니다. 잠깐 볼까요? 협력과 협조가 뭐가 다르냐 기자가 물어봤을 때 인류의 진화를 메모지에 그리면서 자, 이거 보세요. 뭐냐? 협력을 할 때는 인간이 계속 뭘까요? 성장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협조를 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이 퇴화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간은 사냥을 위해 협력했을 때 가장 키가 컸다. 산업혁명, 즉 자본주의와 기술이 나타나면서 인간은 서로 협조하기 시작했다. 협조는 사실 뭘까요? 시키는 대로 해 이거죠. 혹은 효율적으로 해라는 뜻이다. 협력은 나는 동의할 수 없어. 하지만 뭘까요? 서로 감정을 얘기하면서도 뭘까요?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고, 협력의 관계에서 서로 감정도 오가고 논쟁적인 대화도 가게 된다. 인류는 협력을 통해서 진화했지만 협조를 통해서는 퇴화 중이다. 자, 그러면 이제 제 질문. 여러분들은 아이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은 아이와 협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나요? 네. 자기 감정을 드러내는 아이들이 있죠. 걔들을 여러분들 자랑스럽게 생각하셔야 돼요. 엄마, 나 숙제하기 싫어. 이 감정을 드러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이 아이랑 같이 뭘까요? 협력할 것인가? 저는 이게 앞으로 부모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고요. 저는 그게 뭘까? 자기 감정을 억압하지 않고 내 말 좀 들어. 이게 아니라 그 감정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걸 어떤 식으로든지 협력 관계에서 풀려고 노력하는 이 과정에서 그 아이는 민주시민이 될 겁니다. 그게 미래 역량이 될 거예요. 지금 사실 아이들 미래의 가장 위협은 뭐냐면 내가 남보다 공부를 잘해야 된다? 남보다 잘 살아야 된다? 남보다 좋은 직장? 남보다 좋은 차? 남보다 좋은 집? 죽을 때까지 남보다. 끝끝내 불행한. 자, 이게 저는 이제 두려운데, 그때 이분 얘기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걸 관리와 협력,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콜라보라는 얘기를 꼭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협력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이런 거죠. 제가 만든 말은 아닌데요. 패러디한 건데요. 엄마 생각, 아빠 생각, 아이 생각보다 더 좋은 가족의 생각이 따로 있다. 협력은 그런 거거든요. 너 공부하기 싫어? 엄마는 네가 공부 좀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뭘까요? 얘기를 통해서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새로운 감정으로 갈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 엄마 말 좀 들어. 그러는 순간 아이는 이분은 이제 그걸 인류 역사에 대비시키네요. 그러면 아이는 뭘까요?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 자신을 존중하는 능력이 다 떨어지겠죠. 왜? 사람은 일단 감정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부모가 그 감정을 인정하고 뭘까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저는 답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 자녀 교육서나 이런 걸 보면 다 뭘까요? 아이를 꼬시는 방법. 아이의 협조를 구하는 방법. 근데 그렇게 되면 아까 서울대 애들 봤죠? 그렇게 해서 협조 잘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되죠? 실패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 뭘 해본 적이 없어. 다 충분히 우리가 충분히 연관성을 갖고 이해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부모님들 생각을 보면은요, 일단 중요한 게 인내심, 훌륭합니다. 믿음도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적에는 저는 여기서 이 가급적 공교육을 활용하는 태도, 그리고 또 하나는 사교육비 부담을 아이가 실감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어떤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경쟁에서 뒤지면 안 된다는 부모의 생각과 아이의 미래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부모가 일단 불안해졌죠. 아이에 대한 판단이 합리적이기 어려워요. 일단 부모가
지나치게 불안해지고 쫓기면은요, 아이한테 필요한 것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내 불안감에서 벗어나는 것들 있죠. 이게 먼저 다 다가와요. 그래서 그게 딱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다음부터는 아이는 뭘까요? 그걸 따라야 하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안 따르면 부모가 너무 속상해. 얘가 갑자기 불효자가 되고요. 저건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 맘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면 뭘까요? 이 아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기가 어려우면서 이제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자, 그때 이제 이렇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의 소화 능력과 필수 영양소.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뭘까요? 먹거리 제공하는 거죠. 그 이상을 할 수 있나요? 물론 요즘은 이제 뭐 씹어서 먹여주니까 유동식 같은 걸 주죠. 그러면 이제 불가피하게 아이의 소화 능력은 어떻게 될까요? 퇴화되겠죠. 이거는 제가 볼 적에는 명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학원이 뭐냐, 좋은 사교육이 뭐냐. 그 사람들은 대부분 다 효과로 얘기하죠. 효과로. 그죠? 그래서 저는 그 집단의 착각일 수 있거든요. 그 학원에 가면 성적이 올라가는 거 맞아. 근데 과연 그게 아이 한 명 한 명 모델이 적용될까요? 아니면 그 시스템 속에서 나오는 확률일까요? 확률이죠, 확률. 저도 이제 좋은 사교육 기관을 많이 알고 있는데요. 거기 가면 모든 아이들이 다 좋아져요. 그런 데는 모든 아이들이. 왜? 뛰어난 성공 사례가 아니라 그 학원은 뭘까요? 아이 한 명 한 명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화려한 성공 사례는 잘 안 나오죠. 자, 스스로 길러야 될 능력과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분명히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사람은 어떤 경우에 도움을 원하고 어떻게 반응할까요? 지가 해보고 나서 도와줄 때 도와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대추성 엄마들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조금만 있다가 도와주면 고맙다는 얘기를 들을 텐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조금 일찍 뭘 좀 더 시켜보려고 해갖고 아이한테 원망을 듣는 그런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자, 정리해보자면요. 엄마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라고 여러분들의 그 고생, 노력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보상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고 싶으시죠? 이 말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아주 어릴 때는 이런 얘기 가끔 하지 않았나요? 왜냐면 그때는 자기가 몸을 가누기 어렵고 여러 가지를 보면 진짜 엄마가 없으면 인간답게 사는 게 불가능했을 때는 뭘까요? 엄마 고마워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게 좀 인간이 되면서 오히려 더 성숙하고 도덕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면 이런 감정을 더 느껴야 되는데 저도 엄마처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가 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런 옛날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아이들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뭘까? 엄마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근데 그 노력하는 모습이 이런 거죠.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옆집 아줌마하고 얘기할 땐 되게 양보도 많고 되게 사람이 스마트한 것 같은데 나랑 얘기할 때는 되게 무대뽀야 그냥. 이렇게 그 밖에 나가면 되게 교양이 있어 보이는데 왜 집에서는 왜 약간 승질을 부려? 저는 이런 걸 피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아이한테 되게 중요한 어떤 부모 역할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엄마가 옆에 있고 하면 그게 좀 든든해지는. 그래서 아이들요 일단 중요한 게 관심 분야를 잘 찾아가지고요 거기서 뭔가 그 관심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은요 일단 혼자 해보려고 하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종이접기나 어렸을 때 뭐 공룡 이런 것들 갖고 막 놀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 치우라 그러면 좋아해요, 싫어요? 싫어하죠. 왜? 내가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중요한 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룡 갖고 놀 때 쓰는 머리와 종이접기 할 때 쓰는 머리와 또 자기가 어떤 책 읽을 때 쓰는 머리와 국영수 공부할 때 쓰는 머리가 거의 80% 90% 일치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가졌던 희망적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들에게. 초등학교, 중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해도. 사실 그 공부는 공부가 아니라 시험 공부죠. 시험 공부를 열심히 안 해도 고등학교 올라가서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 이거 희망의 메시지였죠.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만약에 그런 희망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조급하실 필요 없죠. 맞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희망의 목소리가 사라졌죠. 왜 사라졌을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런 실제 사례가 많이 줄었어요. 드물어요, 지금은. 두 번째, 그리고 그 드문 사례가 있어도 뭘까요? 우리 사회가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사회 현상이죠. 사회 현상이 그렇다는 것과 내 아이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예. 내 아이는 지금 다른 데 관심이 있어. 그러면 그걸 통해서 국어, 영어, 수학은 뒤처질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배우는 게 있죠. 그걸 통해서 뭘까요? 초등학교 때는 공부라는 걸 좋아해. 배우는 걸 좋아하고요. 중학교 올라가서 학교 수업을 중심으로 좀 더 효율적인 공부를 좀 배웠어. 그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가면은요, 아이들이 뭘까? 야, 이거 좋은 대학까지 안 하면 이거 인생, 이거 정말 힘들겠는데? 예, 그런 생각 못 하는 애들은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극히 정상적으로 가도 제가 볼 적에는 대치동에서 5년 선행하면서 쥐잡듯 애 잡으면서 가는 부모들과 여러분들 경쟁에 절대 뒤질 이유가 없어요. 자, 그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저한테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시는 저도 노력할게요. 이래야죠. 뭐냐? 사교육비를 가급적 현찰로 지불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 예? 카드나 송금하지 마시고요. 예? 그것도 가급 1,000원짜리로. 예?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지금 살림살이 넉넉해서 지금 하고 보내는 거 아니시죠? 예, 남편이 뭐 갑자기 뭐 로또가 됐다거나 이런 걸 제외하고는 다 뭘까요? 어렵고 힘들게 사교육비 마련하고 있죠.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는 뭘까요? 그걸 아이가 체감해야 되는 거예요. 체감해서 중요한 건, 야, 내가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있네? 야, 이거 우리 엄마가 정말 이거 되게 고생하는 거구나. 근데요, 이게 지금 이제 핵가족 시대에 필요한 건데, 아직도 죄송한 표현인데, 어리석은 부모들은요, 부족함 없이 키워야지. 그거는요, 대가족 시대, 농경사회에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핵가족 시대에 새로운 문화, 이건 다음번 주제 가족에서 제가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정말 핵가족으로 살아가면서 필요한 건 뭐냐면요, 가정의 민주화예요. 각각이 갖고 있는 자발성을 최대한 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서로 협력을 통해서 뭘까요? 힘을 발휘할 때 그때 비로소 이런 거거든요. 그 가정의 자원이 있죠. 어떤 자원? 돈. 근데 돈이 좀 부족해. 근데 이거 어떻게 한 방에 해결 못하죠? 예. 부모가 배운 게 없대. 그것도 다시 뭐 학벌을 따기도 어렵죠. 근데 그런 돈과 소위 말하는 경제력과 정보력 말고 더 중요한 가족의 자원이 뭘까요? 예. 정서적인? 예. 정서자본이거든요. 관계거든요. 서로 협력하는 관계. 이게 훨씬 더 강력할 수 있거든요. 예. 자, 그렇게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지나서 20분 가까이 됐는데요. 질문을 제가 일단 좀 몇 개 보겠습니다.